예배 규정 레위기 13장 문둥병에 관한 규정.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이 나타나면 일단 문둥병으로 간주하여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게 하라. 만일 이런 것이 나타난 자리에 털이 휘어졌거나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그것은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자리가 휘어졌을지라도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를 격리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하여 그 점이 변하지 않고 그 이상 피부에 번지지 않았으면 다시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진찰하여 그 자리가 다소 엷어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하고 그는 옷을 벗어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은 후에 그 점이 피부에 번졌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다시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 점이 실제로 번졌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하게 하라.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제사장이 진찰한 결과 그 피부에 흰 점이 돋고 그 자리에 있는 털이 휘어지고 돌기가 생겼으면 이것은 만성 문둥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자로 이미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의 문둥병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 제사장이 보았을 때 만일 그 문둥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전신이 휘어졌으므로 이미 나은 자이다. 만일 그의 몸에 돌기 같은 것이 다시 나타나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보고 문둥병이 재발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돌기같이 솟아오른 그 부분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를 다시 진찰해보고 그 자리가 완전히 휘어졌으면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는 이미 깨끗한 자이다. 누구든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후에 그 자리가 희게 부어오르거나 거기에 희붉은 색점이 돋아나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제사장이 보기에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게 보이고 그곳에 털이 휘어졌으면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하라. 이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문둥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만일 그 자리에 흰털도 없고 그 색점이 피부보다 얕게 보이지도 않으며 또 그 희붉은 색깔이 다소 엷어져서 회색으로 변했으면 제사장이 그를 7일 동안 격리시키도록 하라. 만일 그 격리 기간 동안에 그 색점이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점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번지지도 않았으면 이것은 종기가 나은 자국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할 것이다. 누가 불에 데웠는데 그 댄 자리에 희거나 희붉은 색점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게 보이면 이것은 화상에서 발생한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며 그 색점이 다소 엷어졌으면 제사장이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해보고 그 색점이 번졌으면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하게 하라. 그러나 그 색점이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그 색깔이 엷어졌으면
이것은 화상 자국이므로 제사장은 그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털에 부스럼이 났을 경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보고 그 부스럼이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가늘고 누런 털이 나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은데도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다시 진찰해보고 만일 그 부스럼이 번지지 않고 피부보다 우묵하지도 않으며 그 자리에 누런 털이 없으면 그는 그 부스럼 주변의 털을 밀고 제사장이 다시 그를 7일 동안 격리시키도록 하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다시 진찰했을 때도 그 부스럼이 번지지 않고 피부보다 우묵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입으면 제사장은 그를 건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옷을 빤 후에는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 만일 깨끗한 후에라도 그 부스럼이 번지기 시작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조사해보고 확인한 다음에는 누런 털이 나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를 문둥병자로 선언하게 하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부스럼이 번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나 있으면 그 문둥병은 이미 나았으므로 제사장은 그를 깨끗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만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진찰하도록 하라. 그 피부의 색점이 점점 희끄무리해지면 그것은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에 도단한 어루러기이므로 그 사람은 깨끗한 자이다. 누가 머리 앞뒤에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어도 이것은 문둥병이 아니다. 그러나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된 그 자리에 희붉은 점이 생기면 이것은 문둥병 증세이다. 이런 경우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보고 그 자리에 문둥병 증세와 같은 희붉은 색점이 돋아 있으면 이것은 문둥병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부정한 자로 선언해야 한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하며 그 병이 걸려 있는 동안은 부정하므로 그는 야영지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만일 양털이나 모시로 된 의복이나 천, 그리고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푸르거나 붉은 점이 생기면 이것을 일단 문둥병 색점으로 보고 그 색점이 생긴 의복이나 가죽이나 천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7일 동안 따로 간직해 두었다가 7일째 되는 날에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만일 그 색점이 번졌으면 이것은 전염성 문둥병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제사장은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한 다음 또 7일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그때에도 그 색점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비록 그것이 번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문둥병 색점이다. 그것은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천이나 가죽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어졌으면 그는 그 부분을 잘라버려야 한다. 만일 그 후에도 그 색점이 다시 나타나면 이것은 번지는 문둥병 색점이므로 그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만일 그것을 빤 후에 색점이 없어졌으면 그것은 다시 빨아야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털이나 모시로 만든 의복, 그것으로 된 천, 그리고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생긴 색점이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는 규정이다.